안녕하세요, 홍 작가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긴 대로 산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성격에 관한 말을 많이 듣습니다. 도대체 성격은 무엇일까요? 전에 말씀드렸듯 애니어그램에서는 고장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고장이 났나 궁금하지만 그것까진 모릅니다. 선천적으로 고장난 것도 있을 것이고 후천적으로 여러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고장났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다만 한 가지 강력하게 추측되는 것은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고장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는 거죠. 결국 죽지 않기 위해 형성된 성격은 그에 상응하는 강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아니면 사람은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은 인간에게 죽을 것 같은 시련을 허락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변하기 때문이죠. 그런 맥락에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하는 게 더 빠르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주는 것보다 나에게 주는 게 더 쉽고 옳은 것이기 때문이겠죠. 조금 심오해진 듯 하는데요. 오늘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로운 그룹입니다. 9번, 4번, 5번이죠. 애니어그램 도형에서는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격 구조를 살펴보면 모두 사고 엔진과 감정 엔진이 돌아가고 있죠. 저 두 엔진이 만들어내는 기운은 백일몽 모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상과 상상의 세계죠.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어떤 것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주변에 이야기해봐야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딴짓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선생님께 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가장 많이 지적당하는 유형들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본능 엔진이 꺼져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잘 감지하지 못하고 머릿속에 비현실적인 공상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이들 유형의 학생들은 여럿이 공부하는 것보단 혼자 조용히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머리로 생각을 조용히 정리하는 경향이 뚜렷하죠. 그래서 토론식 수업엔 약점을 보일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이들이 결코 할 말이 없어서나 논리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죠. 머릿속엔 이미 몇 수를 앞선 의견과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이 부족하거나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못해서일 수도 있죠. 니들에게 말해봐야 알겠냐? 라는 나름대로의 부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얕잡아봤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죠. 통상 서양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고 주장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동양에서는 너무 앞서서 말을 하는 것보단 깊이 생각하고 조용히 실천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경향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논리와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는 서구적 교육 방식의 잣대만 들이대면 당연히 불리합니다. 그럼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상상과 공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전에 본능, 감정, 사고를 우리, 너, 나로 바꾸어 봤었습니다. 이번엔 현재, 과거, 미래 혹은 사회, 인간, 지식으로 바꿔보면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이들은 현재를 잊고 미래와 과거 속에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엔진에 따라 조금 다른 성향을 보이죠. 5번은 나에 관한 미래, 지식에 집중을 한다고 보고 4번은 너에 관한 과거, 인간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5번은 치밀한 분석적 사고와 논리적 추론으로 학문, 지식의 세계를 떠돌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도대체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내용의 원리는 무엇인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상당히 전문적 용어와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이죠. 그래서 약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미래는 잘 안 보이니까요. 5번들의 대화는 분명히 한국말로 하는데 워낙 전문 용어가 많아 보통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당최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앞에서 어설프게 어떤 주장을 했다간 논리로 얻어맞을 확률이 매우 크죠. 그럼 4번은 어떨까요? 4번은 인간에 관한 깊은 성찰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특히 나 자신을 완벽하게 타인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고요. 따라서 이들은 인간의 깊은 내면에 대한 관찰과 분석에 탁월합니다. 학문이라는 분야와는 달리 인간은 어떤 문자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기보단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 같은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글자로 감히 표현하지 못하는 인간의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들은 뭐랄까요? 오감보단 육감이 훨씬 더 잘 작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과거지향적이죠. 과거에 발생한 인간의 어떤 행동을 바탕으로 미래를 추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9번은 좀 다릅니다. 9번은 원래 본능 엔진이 슈퍼 엔진이잖아요. 굉장히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이들은 누구보다 더 현재적이고 사회적인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 현실적 전투력이 상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슈퍼 엔진은 평소에 꺼져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사고와 감정 엔진이 대신하고 있고 그게 4번, 5번과는 달리 매우 평균적인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번은 미래도 중요하고 과거도 중요하며 논리적이거나 비논리적인 모든 것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할까요? 이들은 모두 사고 영역과 감정 영역의 작성을 편안해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두 영역을 잘 쓴다고는 보기 어려운데요. 뭐랄까요? 공통적으로 본능 영역, 즉 시간을 표시하고 프로젝트 목록을 적어가며 치열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기록 행위를 매우 불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렇다고 사고 영역과 감정 영역을 잘 쓰느냐? 그것도 좀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운데요. 이 유형들의 학생들을 코칭할 때는 제가 기본적으로 많은 압박을 주지 않습니다. 이걸 꼭 이렇게 써야 한다, 저걸 꼭 저렇게 써야 한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말하지 않죠. 그냥 어떻게 쓰든 사소한 기록만 있어도 그걸 꼭 붙잡고 먼저 깊이 생각해보는 편입니다. 왜 이런 걸 썼을까?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말이죠. 플래너를 쓰게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유형들입니다. 그래도 9번은 아까 말씀드렸듯 스스로가 본능 영역은 중요한데 내가 게을러서 잘 안 쓰게 된다고 인정하는 편이지만 4번, 5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쓰냐는 겁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아직 어른들보단 기질이 강하게 외부로 나온 상태가 아니라 가르치는 대로 어느 정도는 따라오지만 어떤 한계점 이상으로 끌어올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같은 4번 유형이라도 학생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요. 즉 어떤 유형으로 인식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패턴을 보인다고도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라 당연하겠죠. 모든 유형이 그렇긴 한데 특히 4번은 편차가 심한 것 같았습니다. 4번이든 5번이든 전에 말씀드렸듯 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쓰려고 하는 경향이 뚜렷하고요. 위드로운 학생들은 땡스 루틴 작성에 대해 꾸준히 강조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비현실 속에서 공상하고 있다고 해도 결국 인간은 현실적 시간 속에 갇혀 있으니까요. 하루 종일 공상과 상상만 하다가는 굶어 죽거나 병 걸려 죽을 확률이 큽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현실적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상을 하더라도 시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상상을 하더라도 밥은 먹고 잠은 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 둘도 없는 심오한 존재라고 해도 결국 먹고 자고 싸는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뭔가 강압적 분위기에서 땡스 루틴을 강조하면 100% 튕겨나갑니다. 따라서 코칭 중에 넌지시 아닌 척하면서 강조하죠. 요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니? 밥은 제 시간에 챙겨 먹니? 혹시 최근에 만들고 싶은 습관 같은 건 없었니?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한 30분 정도 산책을 해보는 건 어떻게 했니?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또한 이들은 플래너 쓰는 방식 자체를 전혀 새롭게 접근시켜 줘야 합니다. 통상 우리는 플래너를 작성할 때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남은 날짜를 확인하여 목표를 세부적으로 쪼개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이죠. 그런데 미래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존재하는 이들에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뭔가를 작성한다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미래 시점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거꾸로 플래너를 쓰게 하면 어떨까 싶었죠. 이게 최근에 제가 전내사고라는 책을 읽으며 발견한 ABC 노트법입니다. 일본의 간다 마사노리라는 분이 알려준 퓨처 매핑 방법을 플래너로 녹여낸 방법이죠. 자세한 방법은 예전에 제가 만든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곧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영상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플래너를 쓰는 방식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겠죠. 정리하면 호니비언 그룹 분류에서 이들 위드로운 그룹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지금 여기를 느껴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머릿속 세계에서만 살지 말고 누군가 함께 이야기하고 산책하며 오늘의 너를 느껴보라는 것이죠. 참 어려울 겁니다. 가만 보니 호니비언 그룹 분류는 각 유형들에게 참 어려운 것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모험생들에겐 너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해라. 외향적인 아이들에겐 상대방의 입장에 좀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잘 못하는 거라서 이런 성격이 된 건데
내가 잘 못하는 것들을 하려니까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회복과 치료의 개념이 들어가 있구나 느끼게 되었죠. 재미있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하모닉 그룹과 통합과 분열까지 연속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까지 해서 혼이비형 그룹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